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승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요, 어, 대학하고 기업에서 저는 주로 소통 강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 뭐 인권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쭉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관점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회자님, 네, 장애인이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요? 도와드려야 되죠. 네, 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제가 도와드려도 되냐고 여쭤보고 난 그렇죠. 뒤에, 맞아요. 예. 그 먼저 물어보는 게 먼저인데 저는 무조건 가서 예. 일으켜 세워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에서 이 사람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장애를 먼저 봤었구나. 내가 인생 잘 사는 것 같은데 왠지 굉장히 큰 편견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장애 또는 또 인권 이런 쪽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권이나 장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삶을 보는 태도가 좀 달라졌고 훨씬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준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이 과정에게 굉장히 저는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업체를 방문하셨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방문한 사업체들의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인식은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고 하나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여러 기관들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근무하지 않는 직장이라던가 특히 규모가 작거나 이런 경우에 더 인식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식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이 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다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심을 좀 끌게 하기 위해서 좀 두 가지 방법을 좀 썼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장애인 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대표라던가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조금 더 법과 또 뭐 제도와 또 어떤 혜택과 또 그런 진행하셔서 뭐 잘 된 사례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좀 더 많이 했고요. 근데 또 불행히도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심이 없는 또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하기보다는 저는 좀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우리가 인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어떤 돈을 줘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왜 일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들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권 침해를 할 때 꼭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인권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는 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직장 동료로 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적이거나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업체를 방문하실 때 이제 사업체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내용과 반응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긍정적인 곳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법과 관련된 것, 또 직접적인 그 사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근데 부정적일 때는 저는 그렇게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더 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저는 이 파트너 강사하고 같이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공연 보셨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좋았죠? 저 너무 좋게 너무 봤어요. 좋았죠. 그쵸? 예. 바로 그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자체가 장애인 인식을 좀 개선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강사님들 중에서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너 강사님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 오랫동안 알다 보면 와서 편안하게 하시게 막 반말 쓰시고 이러시는 선생님들 좀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강사로서 존중해야 되고 또 그때 경어를 쓰고 이러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발달 장애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같이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부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또 수강생분들이 보시기에 아, 장애인들은 저렇게 다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앞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 부모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예, 강사들이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은 어떤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시도하지 않으신 강사님들은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우리 강사분들이 할 때도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초보 강사분들이 매번 같은 강의 내용을 강의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새롭게 우리 인식 개선 강사를 시작한 우리 초보 강사들에게 방금 전에 해주신 것처럼 좀 팁을 주신다면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강의를요, 강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수강생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수강생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 강의를 할 때에는 어떻게 강의안을 좀 잘 짜볼까 이거를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분이 오시나를 저는 먼저 여쭤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분, 여성분 중에서 어떤 분이 많으신지, 또 연령대는 어떠신지, 또 장애에 대한 어떤 접촉점이 있는지, 본인이 장애이신지, 아니면 주변에 장애인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아, 이분들이 어떤 걸 듣고 싶어 하실까를 생각을 하고 또 나는 어떤 거를 전달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서 그럼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강의안을 좀 짜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수강생들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예, 그거를 꼭 먼저 체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영상 자료를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할까, 또 청각장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발음을 또 명확하게 하고 입모양을 크게 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의식하지 않으면 가서 나도 모르는 인권 침해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 강의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셨을 때 이게 잘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전달이 안 된다면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전달을 할까를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30분 전에 가셔서 꼭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 수강생들하고 락부 형성하는 게 강사한테 굉장히 편하고 든든한 예, 동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안 만드실 때요, 이 한국고용공단의 그 정보공개란을 보면은 거기 뭐 서식이나 통계나 이런 것들 많이 늘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업데이트 하셔서 늘 새로운 강의안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이 긴가요? 아니,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비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사례 관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저는 유튜브 채널 많이 청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다양한 사례들 접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 있으신 강사님들도 사실은 자기 장애 외에는 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또 이렇게 잘 얻으셔서, 그리고 또 하나 이 비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시각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신다면 아마 훨씬 공감되는 그런 강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초보 강사분들께서 네네.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죠. 네네. 아무리 편하더라도
반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존중되는,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고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의 태도가 그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하면 그 강의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애를 말씀하실 때 요거 장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우리가 이제 하는 활동들이 뭐 장애인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좀 더 조화롭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좀 잘 안 될 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기죽기도 하고 이렇지만 예,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예, 끝까지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예, 전국에 계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님들 예, 응원합니다. 네, 강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0점 만점에 네, 혹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몇 점 아, 정도가 되시는지? 저희 만족도요. 네, 예, 저는 이걸 하면서 제 삶이 계속 바뀌고 또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예, 100점이나 예, 그러나 제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수. 예, 그래서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점수인 90점을 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이인승 강사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